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종착지가 없는 비행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한 이벤트인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2019년에 누군가 저한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년에 라오스에 3번 가는 겁니다. 여행도 아니고 1년에 라오스를 3번 가는 것. 정말 구체적인 답인데 라오스가 특히나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물가가 싸고요. 네. 그리고 아직 그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어서 조용합니다. 근데 해외라면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가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족쇄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기자의 업무 특성상 그렇기도 하겠네요. 예, 휴대폰 그렇죠. 때문에 물론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퇴근 시간의 경계가 없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동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종착지 없는 여행 소식을 전한 기사에 의외로 악플이 좀 달렸더라고요. 네. 그냥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게 놔두지 뭘 저런 행사를 하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기분을 축축한 채로 내버려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관중 야구도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울한 기분 떨쳐내려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름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죠. 그렇죠. 가라앉은 기분을 되살리는데 가장 좋은 걸 꼽으라면 여행이 최고겠죠.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전시회나 연극 관람 같은 문화 활동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문화와 스포츠인데 이 분야는 늘 인류에게 위안과 또 활력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전에 열렸던 문화 스포츠 행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원도에 가면 삼척 마이스트 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강원도예요? 예. 예전에는 삼척 공고였겠죠. 네. 오래전 이 학교가 영동 지역, 그러니까 대관령 동쪽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모여서 펼친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교사와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찍은 사진에는 7월 13일이라는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7월이요? 예. 육상대회 하면 보통 5, 6월 아니면은 여름에는 못하죠. 가을에 열리거나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면 프로대회도 아닐 텐데 학생들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7월 13일에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면? 예. 그리고 또 영동에서 육상대회가 열렸던 그 해의 3월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편지 한 장이 학부모들한테 배달됐습니다. 이 교장이 직접 펜을 들어 쓴 편지에는 대전 지역 학교들이 단체로 풍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조금씩 돈을 기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볕 가득한 여름에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장면 그려집니다. 그 어떤 가수의 콘서트보다 더 아름다운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봄날에 어느 화가가 꽃수레를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꽃을 가득 담은 수레와 그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꽃장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름날의 육상대회, 풍금을 사려고 모금을 하는 교장 선생님, 봄날에 꽃을 사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 지금보다는 그때가 좀 더 낭만적인 일상이었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근데 이런 행사 혹은 풍경이 펼쳐졌던 해가 놀랍게도 1952년이었습니다. 아, 예. 꽃장수는 1952년의 풍경을 김한기 화백이 그렸고 또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3월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영동에서 열린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남긴 기념사진에는 1952년 7월 13일 이라는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1952년이면 전쟁 중이잖아요. 예. 전쟁 가운데 다들 조용히 숨죽이면서 지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행사가 열렸을까요? 뜻밖이에요.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굿세어라 금소나 같은 노래는 전쟁 중에 만들었거든요. 네. 녹음도 다 하고요. 네. 근데 전쟁의 와중에도 이런 일상적인 활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이 꼭 전장에 있는 병사들만 죽이고 부상을 입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주는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세계대전에서도 후방 지역에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전쟁터 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제가 좀 최근에 구체적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네. 1990년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당시 전쟁터 인근 주민들의 심근경색 발생 빈도를 조사해봤더니 심근경색 발생률하고 폭격 횟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격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도 늘어난다는 분석이죠. 네. 이 전쟁이 아니라 자연재해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계가 존재합니다. 1994년에 LA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습니다. 그리고 9.12 사태 직후에 심장 부정맥 발생이 두드러진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네. 지진과 9.11 사태, 90년대의 이라크 전쟁까지 말씀하셨는데 요즘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는 매일매일 확진자 통계가 발표되잖아요. 예. 그 발표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저도 피할 수 없고요.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특히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수천 명이 쏟아졌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대구 시민들이 올해 들어서 심장질환 관련된 어떤 증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렴 스트레스 지수는 아마 최고조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일상의 기억과 감각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어쩌면 본능일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일상으로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일상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저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 이상으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요. 가능한 한 선에서 최대한의 일상을 이어가는 의지, 그런 아이디어가 이런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 분명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서도 살펴봤듯이 전쟁 와중에 우울한 기분 떨치려고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분들 많잖아요. 예. 이처럼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좀 답답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있지 말고 가까운 곳에 산책이라도 나가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주 깊이 숙고할 만한 역사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김강원